이번 영상은 텍스트 데이터 혹은 문장 데이터들의 스타일을 변환시켜 주기 위해서 언어 모델을 프롬프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란색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해 놓았는데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하는 분야, 텍스트의 스타일을 변환시켜주는 분야에 대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CL이라는 학술대회에서 202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논문의 저자는 에밀리 라이프라는 사람이 1저자이고요. 이 URL을 통해서 해당 논문을 찾아보실 수 있고, 그냥 이 제목 자체를 넣어서 검색 엔진에 넣어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논문 저자들의 소속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구글 리서치 팀 저자들이 되겠고요. 우선 논문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 TST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것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예시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우선 센티멘트라는 것을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 식당이 별로야 라는 이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문장의 센티멘트는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스타일의 문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문장으로부터 그 문장의 컨텐츠는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센티멘트만 반대로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식당이 좋더라. 이 문장을 보시면 이 두 개의 문장에서는 이 센티멘트,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그 스타일만 바뀌었을 뿐 그 컨텐츠는 거의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이 텍스트 스타일을 포멀하냐, 포멀하지 않냐로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 식당은 그닥이에요 와 같이 그 속어를 좀 섞어서 문장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장을 좀 더 포멀하게 바꿔주는 그런 것도 스타일 트랜스퍼의 결과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은 그닥이에요를 그 식당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와 같이 좀 더 정갈하게 문장을 바꿔서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텍스트의 스타일이 무엇인가, 그 스타일의 정의 혹은 스타일의 종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 트랜스퍼의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TST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셋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럴렐 데이터셋이고요. 두 번째는 논 패럴렐 데이터셋입니다. 우선 패럴렐 데이터셋은 무엇이냐면 의미는 동일한 텍스트가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스타일로서 모두 제공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센티멘트를 보았을 때 나는 그 식당이 별로야, 나는 그 식당이 좋더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센티멘트에 대해서 의미는, 컨텐츠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컨텐츠는 유지가 되고 센티멘트 혹은 스타일만 다른 이런 문장 페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패럴렐 데이터셋입니다. 이러한 패럴렐 데이터셋은 결국 이 TST 모델로 하여금 이 왼쪽 스타일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입력으로 취해서 오른쪽과 같이 상반되는 스타일 또는 이 입력 센텐스의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의 센텐스를 생성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이 입력, 오른쪽이 모델의 출력, 즉 정답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TST를 위한 레이블드 데이터셋이다,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논 패럴렐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상의 스타일에 대해서 의미가, 컨텐트가 서로 다른 텍스트들로서 구성이 된 것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자면 센티멘트가 부정적인 경우, 나는 그 식당이 별로야 라고 했을 때 이것과 컨텐트가 그대로 유지된 포지티브 센티멘트에 대한 문장은 데이터로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TST 연구들은 이런 패럴렐 데이터셋 혹은 논 패럴렐 데이터셋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연구가 되어져 왔는데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에 대한 데이터셋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용한 프롬프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의 프롬프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rge language model,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이 프롬프트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프롬프팅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 프롬프트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은 large language 모델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되어 있는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대규모, 즉 큰 크기의 랭귀지 모델이 이미 사전 학습이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사전 학습이 완료된 대규모 언어 모델에는 이미 내가 원하는 어떤 아웃풋을 얻기 위한 지식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pre-trained language 모델의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인데요. 이 파라미터들을 내가 원하는 어떤 아웃풋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파라미터 업데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수도 있겠으나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전혀 없이,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전혀 없이 인풋 X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 Y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 중에 프롬프트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프롬프트는 굉장히 특이한 건 무엇이냐면 인풋 X가 들어가서 아웃풋 Y가 나온다. 이런 얘기는 뭐 함수 개념에서도 굉장히 익숙하게 나오는 그런 개념이니까 선뜻 받아들이기 쉬울 것인데요. 근데 이때 이 X로부터 Y를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곁들이는, 소위 말하는 프리펜드하는 또 다른 그 내용물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게 그냥 텍스트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large language 모델이 있을 때 X와 여기에 프리펜드한 프롬프트라는 것을 함께 주어서, 즉 X와 프롬프트를 함께 주어서 Y를 좀 더 잘 얻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설명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개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앞장으로 돌아가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결국은 이 나는 그 식당이 별로야 라는 것이 input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이 input X가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건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낸 결과물을 얻고 싶어. 그렇다면 나는 그 식당이 좋더라 라는 이 문장이 Y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X로부터 Y가 잘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이미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언어 모델은 그 언어 모델에는 굉장히 방대한 지식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모델한테 밑도 끝도 없이 나는 그 식당이 별로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나랑 대화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은 이러한 주어진 문장으로부터 포지티브 센텐스에 대한 문장을 생성해 달라는 것인지, 사실 그 large language 모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불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arge language 모델로 하여금 내가 뭘 원하는지를 좀 알려주자는 거예요. 뭔가 덧붙여서. 자, 나는 지금부터 너가 긍정적인 문장으로 이걸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를테면 자연어로 그렇게 알려주자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나는 그 식당이 별로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을 주게 되면, X라는 입력으로서 그걸 주게 되면, 그러면 랭귀지 모델은 지금 X라는 입력으로 준 나는 그 식당이 별로야를 주면서 이걸 긍정으로 바꿔달라는 설명을 함께 붙여줬으니까 나는 그럼 긍정적인 문장으로 이걸 바꿔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large language 모델이 그걸 알아들어서 결과물 Y를 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과정에서는 large language 모델의 파라미터 업데이트 과정은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인퍼런스 과정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파라미터들을 이미 학습이 완료된 파라미터들을 사용을 해서 input X와 그리고 prompt,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긍정으로 바꿔줘와 같은 그런 텍스트를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와 X를 함께 주어서 Y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large language model에는 이미 대용량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충분한 지식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arge language model에다가 밑도 끝도 없이 X를 달랑 던져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output Y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input X를 통해서 나는 네가 뭘 해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나의 의도를 담아서 intent를 담아서 뭔가 곁들이는 프리펜드하는 모종의 무언가를 가리켜서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좀 비유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그 인풋 데이터로서 어떤 나사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이 그 어떤 모양새로서 주어져 있느냐 혹은 어떤 크기로서 이것이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원하는 어떤 아웃풋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자 나사라 할지라도 이것을 박아 놓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재질에다가 또 다른 장소에다가 박아 놓고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특정 인풋과 특정 아웃풋, 내가 원하는 그런 인풋 아웃풋 쌍을 내가 내 머릿속에는 그것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을 성공적으로 내가 완수해내기 위해서는 이 드라이버 손잡이 그리고 앞에 꽂아주는 이 부분을 적절히 잘 꽂아주었을 때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손잡이 부분에는 사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앞에다가 어떤 녀석을 꽂느냐에 따라서 사실 정말 많은 다양한 일들을 이 손잡이는 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즉, 이 손잡이 부분을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녀석에는 다양한 지식, 큰 지식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앞에다가 내가 원하는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프롬프트를 통해서 사실 알려준다는 것이죠. 프롬프트를 통해서 내 의도를 표시를 한다는 거죠. 앞에다 꽂아줌으로써. 그리고 그 프롬프트에 걸맞는 인풋이 함께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롬프트를 결국에는 정말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주어야 할 것인데요. 이 프롬프트를 찾는 주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사람이 한 땀 한 땀 이것저것 시도해 가면서 찾는 매뉴얼 프롬프트 방식이 있고 또 프롬프트 튜닝, 줄여서 P-튜닝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이 논문에서 집중한 것은 이 첫 번째, 매뉴얼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팅을 할 때 또 흔히 함께 등장하는 용어 중에 퓨샷, 또 지로샷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퓨샷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프롬프팅을 할 때 예시로서 주는 데이터 샘플이 좀 수개 혹은 수십 개 정도 주어져 있는 상황을 가리켜서 퓨샷이라고 하고 단 한 개도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를 가리켜서 지로샷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그 시도를 왜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컴퓨터에게 우리가 할 일을 대신 맡기고자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컴퓨터로 하여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해가지고 명령문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우리 할 일을 대신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있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든지 하드웨어가 다 그 목적을 위해서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열심히 배워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 우리 사람이 원래 쓰던 언어로 컴퓨터에게 일을 시켰을 때 컴퓨터가 제각 알아서 원하는 것을 결과물을 만들어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 large language model에 대해서 프롬프팅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퓨샷과 지로샷 중에서 지로샷에다가 파란색을 칠해놨고 매뉴얼 프롬프트에다가도 파란색을 칠해놓은 것은 이 논문이 이 매뉴얼 프롬프트 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 지로샷 세팅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지로샷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한 프로블럼이 뭐고, 솔루션이 무엇인지, 또 컨트리뷰션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블럼은 large language model,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large language model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large language model 자체를 솔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large language model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블럼 안에다가 large language model을 가지고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를 한다라고 정의를 좀 해보았고요. 그래서 솔루션은 무엇이냐? large language model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방식들이 있거든요. 꼭 프롬프트만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 large language model을 사용을 할 때 프롬프팅을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매뉴얼 프롬프트 방식을 취하는 것을 솔루션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 제시한 매뉴얼 프롬프팅은 저자들이 Augmented Zero Shot Learning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learning이라는 단어보다는 inference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해서 본 영상에서는 Augmented Zero Shot Inferenc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로샷이 왜 지로샷인가는 앞서 설명은 이미 드렸는데, 왜 그럼 어거먼티드가 붙었나, 이 어거먼티드가 왜 붙었나에 대해서는 뒷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컨트리뷰션은 이렇습니다. TST를 위해서 어거먼티드 지로샷 인퍼런스 기법을 자신들이 제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유효한지를 검증을 수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TST 검증을 위해서 텍스트 에디터들을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소드, 제안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Augmented Zero Shot Prompting 혹은 Augmented Zero Shot Inference가 되겠는데요. 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로샷 세팅에 대한 예시가 A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arge language 모델한테 지금 이렇게 그 인풋을 준다는 거예요. Here is some text 땡땡 하고 나서 이 중괄호 안에다가 input x 부분이 되겠고요. 이 초록색으로 된 이 중괄호 쌓여져 있는 게 그 input x예요. That is an ugly dress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센티멘트를 스타일로 가정을 했을 때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센티멘트에 대한 문장이죠. 그러면 Here is a rewrite of the text which is more positive 땡땡 중괄호 이렇게 열어주면은, 그러면 모델이 이제 아웃풋으로 이 That is an ugly dress라는 문장에 대한 positive sentiment에 해당되는 문장을 생성해내 주길 바란다는 거죠. 네, 뭔가 좀 마법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놀랍게도 동작은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지로샷이에요. 아무런 그 예시가 없이 그냥 인풋 하나 띡 주고 그 인풋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프롬프트를 주고 있죠. 이 초록색 말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다 프롬프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다가 X를 함께 주어서 모델로 하여금 뭘 했으면 좋겠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로샷 세팅이 되겠고요. B번에서는 퓨샷 세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한눈에 보더라도 지로샷에 비해서 훨씬 길게 워드 인풋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인풋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말하는 인풋은 모델에게 결과적으로 주는 그 텍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텍스트가 지로샷에 비해서 훨씬 길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Here is some text 땡땡 하고 시작하는 게 여기 있고, 또 그 다음에 몇 줄 뒤에 또 Here is some text 땡땡 하는 게 있죠.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Here is some text로 시작하는 이 두 개가 각각 input x와, 이 초록색으로 된 게 input x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결과물 y입니다. 그래서 input x, y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정답 셋을 주고 있는 거예요. example을 한 개, 두 개 해서 총 두 개의 example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투샷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임의 개수만큼 준다 해서 빵개보다는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것을 다 임의로 가리켜서 fewshot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here is some text 땡땡 해서 example 하나 주고 또 here is some text 땡땡 해서 example 하나 주고 그런 다음엔 이제 내가 진짜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녀석을 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input에 해당되는 초록색 부분만 주고 이제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워둔 채로 모델에게 쿼리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델은 이 전체 텍스트를 쿼리로 이제 인식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 아웃풋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지로샷과 퓨샷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포지티브 센티멘트에 해당되는 포지티브 스타일에 해당되는 정답 문장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건도 example로서 그게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로샷이 되는 것이고 퓨샷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포지티브 스타일에 대한 정답 문장이 수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퓨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Augmented Zero Shot 세팅이라는 거는 이 10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Here is some text 땡땡 또 몇 줄 밑으로 가서 Here is some text 땡땡 해서 두 개의 example를 주고 있다는 것만 딱 보면은 퓨샷하고 그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 example의 경우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결과를 제시하고 있냐면 scary 스타일로 바꿔주면 좋겠어. 그래서 scary 스타일에 대해서 그 정답이 주어져 있고 두 번째 example은 more intense 그래서 intense한 스타일로서의 정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스타일은 이 첫 번째 example이나 두 번째 example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스타일에 대해서 결과물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국은 이 example들을 몇 개 준 것은 맞지만 이 example들이 내가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스타일에 대한 example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과물로 얻고자 하는 스타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로샷이다. 하지만 완전 또 그렇다고 지로샷은 아니고 다른 스타일에 해당되는 example들이 어그먼트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그먼티드 지로샷 세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통해서 어그먼티드 지로샷 세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이 왼쪽에 있는 설명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즉 원하는 스타일 S, 여기서 예시의 경우는 포지티브 스타일이 되겠죠. 원하는 스타일 S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스타일에 해당되는 것들이 퓨샷 example로서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 S의 관점에서 봤을 땐 지로샷이 맞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그럼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매뉴얼하게 직접 찾아내서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어그먼티드 지로샷 세팅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지로샷으로 했을 때의 플렉서빌리티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퓨샷을 취하게 되면은 그 퓨샷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 포지티브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대한 example들을 주었을 때 다소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게 된다. 그 생성되는 텍스트가 좀 유연하게 생성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게 되는데 지로샷으로 어쨌든 주고 있기 때문에 지로샷 세팅에서의 플렉서빌리티를 하이 플렉서빌리티라는 그 장점을 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 S로서의 결과가 더욱 잘 나오게끔 이 어그먼티드 된 이 example들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논문에서 매뉴얼 프롬프팅을 통해서 찾아낸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몇 가지 자잘한 특징들이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괄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이 인풋이나 아웃풋이 중괄호로 다 싸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아웃풋의 시작과 끝이 명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팔섭을 하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아웃풋인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프리트레이닝에 사용한 데이터셋에서도 문맥이 바뀔 때
종종 이 중괄호가 사용이 됐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괄호를 사용을 했다라고 또 justify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한편 이 아웃풋으로 생성되는 텍스트 안에 내용물로서 중괄호가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괄호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괄호 외에도 꺽쇠라든지 혹은 따옴표 버튼과 같은 여러 가지 심볼들이 적극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시에 대해서는 논문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타스크는 총 8가지 타스크에 대해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2가지의 전통적인 TST 타스크가 있고 또 6가지의 자체적으로 정의한 TST 타스크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2가지 TST 타스크는 센티멘트 스타일에 대한 것 그리고 포멀리티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이 있었죠. 센티멘트와 포멀리티에 대해서는 이 앞장 슬라이드에서 요것들이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TST 타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타스크를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는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Yelp Polarity Dataset, 그래발리의 Yahoo Answers Formality Corpus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성능 측정은 Human Evaluation과 Automatic Evaluation을 다 사용을 했고요. 이외에도 6가지 자체적으로 정의한 TST 타스크가 있는데 More Descriptive, Include a Metaphor, Include the word Park, Include the word Balloon, More Comic, More Melodramatic과 같은 것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데이터는 이 Reddit Writing Prompt Validation Set 이라는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추출된 50개의 센텐스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성능 측정은 휴먼 이밸리에이션을 통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성능 측정 기준은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3가지와 같습니다. Transfer Strength,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로서 잘 표현이 됐나, Semantic Preservation, 그러니까 컨텐트, 내용이 잘 유지가 되고 있나, Fluency, 진짜 네이티브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러운가에 대해서 휴먼 이밸리에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Large Language Model들은 람다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문에서 그냥 별다른 얘기 없이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단어가 등장을 했다면 그것은 람다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람다 중에서도 또 이 conversation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이 완료된 것을 또 사용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문에서는 LLM Dialogue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GPT-3와도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6가지의 자체적으로 정의한 TST 타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6가지의 자체적인 타스크들에 대해서는 휴먼 이밸리에이션만 수행이 되었고요. 성능 비교 대상은 지로, 패러프레이즈, 그리고 휴먼, 이 3가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휴먼은 말 그대로 사람이 한 거고 지로는 지로샷을 지칭을 합니다. 패러프레이즈는 뭐냐면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그먼티드 지로샷 세팅을 사용을 하되 탈기 스타일을 패러프레이즈드라고 지정을 했을 때의 경우를 패러프레이즈라는 이름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일단 보시면은 이 분홍색이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보라색이 사람이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당연히 제일 좋아야겠죠. 보시면 스타일 스트렝스에 대해서는 사람이 한 거와 거의 유사한 그런 결과를 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semantic similarity에서도 그 사람이 한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인 분홍색 못지않게 잘하는 녀석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러프레이즈죠. 패러프레이즈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을 취하기는 하되 타깃 스타일을 패러프레이즈드라고 지정을 한 것을 패러프레이즈라고 여기서 지칭을 한다고 했었죠. 즉 결국에는 내용을 다시 써라는 것이 패러프레이즈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멘틱 시밀러리티, 그 컨텐트가 계속 유지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패러프레이즈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루언시 관점으로 보자면은 거의
네 가지 방법이 다 꽤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의 전통적인 타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 휴먼 이밸류에이션 결과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분홍색이 제안하는 방법인데 휴먼하고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제 나와주는 것이 목표겠죠. 근데 이 제안하는 방법과 지로와 패러프레이즈 외에도 기존 연구 두 가지가 함께 비교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이 스타일 스트렝스에서 보자면은 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스타일들의 more formal, more informal 등에 대해서 다 종합한 것이 제일 왼쪽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분홍색이 휴먼의 제일 가깝게 성능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more formal부터 해서 more negative 사이에서 성능이 기존 다른 연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들쭉날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는 제안하는 방법이 그래도 제일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플루언시나 시멘틱 시밀러리티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휴먼에 가깝게 그 결과를 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패러프레이즈라는 비교 대상의 경우에는 more formal이나 more informal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comparative한 그런 성능을 달성을 했다는 것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전통적인 타스크에 대해서 실험 결과인데 이번엔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 결과가 되겠고요. 성능 지표로서 사용을 한 것은 이 accuracy와 그리고 블루 스코어입니다. accuracy는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나에 대한 것일 거고 블루 스코어는 정답 텍스트하고 얼마나 단어들이 많이 겹치나를 체크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PP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perplexity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perplexity 수치는 낮을수록 좋겠죠. 얼마나 모델이 보기에 새로워 보이나를 이제 이야기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표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선 GPT-3도 비교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LLM 혹은 LLM 다이얼로그라고 지칭되어 있는 게 이게 람다와 그리고 람다를 컨버세이션 데이터셋을 통해서 파인 튜닝한 거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이 된 그 기존 연구들도 비교 대상으로서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표에. 일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보았을 때 어그먼티드 지로샷을 사용함으로써 성능이 확연히 올라가는 것은 볼 수가 있는데요. 어큐러시나 퍼플렉시티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블루 스코어가 좀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낮은 블루 스코어에 대해서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나 어휘들이 사용이 되었다. 즉 다른 방식들은 새로운 단어나 어휘가 등장하는 그 빈도가 좀 낮은 반면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은 새로운 단어나 어휘가 그 안에 마구 들어가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블루 스코어가 낮아지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블루 스코어는 낮더라도 사람이 직접 판단을 했을 때 시메틱 시밀러리티 점수는 그래도 높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나 어휘가 등장했다고 해서 의미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께 결국 더 우수하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 실험 결과 외에도 자잘한 실험 결과들이 논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롬프트 워딩의 차이점, 예를 들어 more positive라고 하는 것과 그냥 positive라고 했을 때의 성능의 차이, more optimistic과 more positive 간의 성능의 차이,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다라고 리포팅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논문의 요약은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논문에서 기억을 할 만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어그먼티드 지로샷 세팅이라는 것이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저자들이 스타일 트랜스퍼를 위해서 매뉴얼하게 찾아낸 이 프롬프트 문구들 자체가 좀 잘 눈여겨봐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잘한 특징으로는 중괄호를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심볼들이 적극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